아기들. 자, 은미의 선생님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자, 풍자소설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야, 풍자소설. 보통의 고전소설은 사건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이번 소설들은 인물이 중요해. 그리고 지문을 보면 굉장히 긴 대화적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의 말하기 방식, 물론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가? 걔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어. 아시겠지? 자, 역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연필 들었어? 좋았어. 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9월 부평이니까, 자, 집중하셔야 돼? 자, 준비. 시작!
자, 이제 6분 테스트 끝났다. 자, 지금부터는 짧은 지문 구조 들어갈게.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너네들이 풀었던 그 문제 3번 문제 좀 약간 별표해봐. 했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달리, 보통 이제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냐? 소설이란 것 자체가 다 구라지. 허구적 인물 나오고, 허구적 사건 나오고. 근데 이 작품은 진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 유우춘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어. 그 다음에 실제 사건, 정말 유우춘과 관련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전개소설. 전개소설. 전개소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면 특징을 물어오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이걸 이제 바탕으로 지문구조 들어갈 텐데, 자꾸 반복되는 소재가 있었지. 뭐였어? 유우춘이 아주 잘 켰던 해금. 그 해금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일반적인 음악에 대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자신의 어떤 견해를 이제 드러내는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견해차를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는가. 자, 지금부터,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인물 구조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서술자가 나가 나왔지? 자, 여기서 서술자의 나는 이 작품을 쓴 유득공이라는 인물이야. 진짜 존재했던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해금을 가지고 막 벌레 소리, 새 소리 냈잖아. 자, 그랬더니 유득공이가 엄청나게 나한테 악평했잖아. 야, 무슨 뭐 거지 깽깽이 소리를 내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리고 유우춘 같은 사람한테 해금을 배우려면 배워봐 하면서 이 서기공이라는 인물 덕분에 자, 유우춘을 자, 소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를 실질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알게 된 거지. 됐지, 그지? 그리고 이 서기공은요, 유우춘의 음악에 대해서, 해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송을 하잖아. 자, 하지만 나중에 유우춘이 말하는 어떤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서기공과 유우춘이 음악적 견해가 똑같은 건 아니야. 차이가 있었어. 자, 어떤 차이? 이제 우리 이미 다 문제를 풀었으니까. 서기공은요, 내가 그 벌레 소리, 새 소리 냈던 그 거지 깽깽이 같은, 이 거지 해금 소리하고, 유우춘의 해금 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맞지? 그렇게 읽었어? 근데 유우춘은요, 아니야. 다 먹을 것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해금 소리나 내 해금 소리나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문제로 연결되겠지? 너네랑 안 물어보겠냐? 무조건 나오지.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또 누가 나오지? 호공기라는 인물 나오지. 자, 유우춘이 자, 여러 가지 일화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잖아. 하지만 이런 어떤 종실 대신이나 고상한 모임을 하는 양반과 달리 누구만은 호군기만은 우리는 서로 통하지. 음악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있지. 됐죠? 그러면 정작 유우춘이가 길게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일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악공으로서 종실 대신의 부름을 받고 음악을 했을 때 일화 하나. 자, 그 다음에 고상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 뭐 이것도 마찬가지. 고상한 모임에 참석했다는 건 그들을 위해서 음악을 켰다라는 거잖아.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일화라고 하거든요. 이 일화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어? 음악? 얘네들 양반이긴 하지만 뭣도 모른다는 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문에서 나의 평가가 나오잖아. 뭐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해금뿐만 있겠느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그런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얘가 바로 주제의식이야. 아시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이와 같이 거지 해금과 유우춘의 해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 이것도 역시 문제로 연결해 줄 수 있겠지. 선생님은 문제로 연결 안 되는 건 안 해. 연결되는 것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공통점은, 자, 이거지. 둘 다 생계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 먹고 살려고. 유우춘도 결국 자기 노모를 위해서 해금을 켰잖아. 뭔가 음악적인, 뭔가 조예가 깊거나, 그렇다 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노모를 위해서 해금을 켜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굳은 살이 밝혀져, 점점 음악적 기회는 높아가죠. 수준이 높아가지만 사람들은 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음악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아. 이름만 알 뿐이고.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대신에 거지 해금은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든댔잖아. 왜? 음악이 쉬우니까 이해는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어떤 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일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음악을 뭣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한 비판의식. 이해갔죠? 이 정도만 간단히 끝내자. 뒤에 어차피 지문 분석 들어가잖아. 자, 이제 준비됐지? 자, 한 장 넘겨봐.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허구적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지? 근데 이 소설은 전개소설이다.
전개소설의 특징 물어보는 거 문제 1번에서 풀고 왔지, 그지? 실존 인물, 실제 사건이라는 거. 라는 말은 유추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 그 다음 밑에 있는 사건은 실제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주로 대화 위주로 돼 있지? 대화 위주의 지문을 읽을 때는 무조건 말하기 방식과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알겠지? 자, 서기공이란 인물 나왔어.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유추는 알게 됐지.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유추를 몰랐어. 자,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유춘 음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만, 나중에 유춘의 말과 서로 비교해보면, 자, 그렇다 해서 음악적 견해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 완전히 다릅니다. 됐지? 여기서 나는 바로 유득궁이라는 인물이야. 바로 이 작품을 쓴, 자, 지은입니다. 자, 한 번은. 자, 이런 표현들 나오면 무조건 주목. 왜냐면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가 있어. 자, 해금 나와도 주목. 자, 이런 소재 나오면 무조건 선지로 연결되는 거니까, 자, 일단 체크하고 시작하자. 자, 내가 이제 벌레 소리, 새 소리 한번 내봤지? 그랬더니, 자, 이 기공이 듣고 깜짝 놀랄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거나, 이런 거지 깡깡이 소리, 음악 뭣도 모르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악평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아악과 소각을 비교하면서, 자,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아악과 소각은요, 뒤에 선지로 나오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읽어봐도 상관이 없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왜냐면 우리가 비문학 읽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소설이고, 인물 위주, 사건 위주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소각은, 자, 새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금, 이 해금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유충과, 자, 호궁기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약 배운다면, 그 사람들한테 배우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것이지, 웬 거짓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하고 비하했죠. 그죠? 이유가 뭘까? 자, 얘가 생각할 때 이 비렁뱅이들은 자, 해금을 연주할 때 이 해금을 켜긴 하는데 연주할 때 자, 무엇 때문에 연주하냐면 단순한 예술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 쌀을 준 다음에 떠난댔잖아.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네 소리가 지금 네가 하는 이 해금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지. 엄청난 비하네요. 그래서 나 진짜 무진장 부끄부끄했다. 그래서 내팽개쳐 두고 자 꺼내보지도 않았어. 나라도 그러겠네. 뭐 이렇게 직설 아주 그냥 독설을 하냐? 직설 독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 뒤로 어느 날, 자, 이런 표현들 나오면 무조건 주목하셔야지. 자, 금대거사란 사람은 유유춘의 이복형이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알 수 있죠? 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은경이라는 사람인데, 유은경은, 자, 큰 공을 나라에 세우긴 했어. 아주 그냥 양반이라는 거지. 신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종을 좋아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유춘이야. 근데 금대거사가 아주 착했나 봐. 자, 돈 500냥을 가지고 이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라는 거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거야. 왜냐면 어머니가 여종이니까 그 어머니의 신분에 그냥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냐? 자, 그리고 큰 아우는 자, 망건. 그럼 이 사람은 유우춘은 아니네요. 작은 아우, 용호영. 용호영이라는 것은 그 왕의 친위부대 소속되어 있는데 해금을 워낙 잘 켜서 유우춘의 해금이라고 한대. 얘가 이제 바로 작은 아우가 바로 유우춘 되겠네. 이때 나는 기공의 말을 기억해서 깜짝 놀랐어. 어? 그 유우춘? 자, 기공의 어떤 말? 이 부분 있잖아. 여기. 야, 가서 유우춘이나 호궁기한테 배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좋은 가문의 후예인데 군대 병졸 노릇? 아우, 안타깝다. 근데 제주로 이름 나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아, 그런 면에서는 반갑다라는 거지. 유우춘을 알게 돼서. 자, 그래서 여기서 중략이 나왔지만, 자, 중략에서는 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내가, 자, 유우춘의 집에 초대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자,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받은 나는, 자, 해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있잖아, 전에 이 해금을 가지고 벌레 소리, 새 소리를 내봤거든?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여기서 어떤 새끼는 서기공이죠. 나보고 거지 깡깡이 소리래. 아, 나 진짜 졸라 창피했어. 야, 어떻게 하면 거지 깡깡이 소리가 아니게 할 수 있냐? 나 좀 알려줘. 라는 의도지, 그치? 나 좀 알려줘. 그랬더니 유우춘이가, 자, 손뼉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체 지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유우춘이잖아. 그럼 유우춘의 말을 주목해야지. 자, 유우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차피 천하의 모든 소리는 다 먹을 거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생계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내 해금하고 거지 해금이 뭔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나도 해금 배운 건 우리 노모 때문에 그런 거야. 노모 먹여 살리려고. 자, 그런데 나의 해금 재주가 거지의 해금 재주가 묘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묘한 것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이 문장 조심해야 돼. 2번 문장 조심해야 돼.
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뒤처졌다라는 말이 아니야. 실력이 뒤처졌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자, 이 말의 의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미치지 못했다. 내 해금이 왜 거지 해금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재료를 보면 어차피 똑같아. 그렇죠? 현악기도 아니고 어차피 관악기도 아니야. 그런데 현악기인 듯 관악기인 듯. 나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재주를 잃었거든? 아, 천재네? 아니야. 모두 굳은 살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도 이 문장 중요하죠? 당연히 3년 동안에 엄청난 굳은 살이 바뀔 정도로 노력했으니까 기회는 높아졌겠지? 예술을 갈수록 어떤 기질이나 기회는 높아졌어? 그러나 전혀 차림살이에는 도움이 안 됐어. 여기서 이제 예술가와 생활인의 갈등이 드러나는 거야. 자, 이 문장 중요하다. 자, 왜 그럴까? 자, 이 기회가 높아질수록 내 음악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런데 그에 반해 저 거지는 듣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 왜? 음악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잖아. 됐죠, 그죠? 자, 지금 유춘의 해금이라면 다 알긴 해. 그러나 이름만 알지. 내 해금 소리 이해한 사람 몇이나 되냐? 자, 이 문장 중요하죠. 결국 누가 내 음악을 이해해주냐? 음악적인 예술적인 기회만 올라가면 뭐해? 내 음악을 이해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예술적 가치를 몰라주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야. 직접 대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파라고 해. 사파. 다른 말로 일화. 다른 말로 에피소드. 자, 두 가지 사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파. 자, 예를 들면 종이나 대신들이 자, 밤에 악공을 부른다. 잘하면 상이 있을겨? 라고 말했어. 자, 그럼 어떻게든지 막 연주를 하겠지. 그런데 정작 그 듣던 이들은 뭐야? 졸고 있어. 뭐 잠시 후에 기지개 펴면서 야, 그만해. 결국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 뿐이야.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사파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파 2. 내가 이제 어떤 고상한 모임에 갔다. 사파 2. 그랬더니 음악을 듣지 않고 얘네들이 막 그리 잘 지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갑자기 야, 해금의 시초 알아? 하면서 지그들끼리 막 싸워. 그게 내 해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음악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 싸우지 음악에 대한 이해는 진짜 뭣도 모른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사파를 통해서 예술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예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비판의식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는 거지. 간접적으로. 근데 그 중에 그나마 군기라는 자가 있어. 아까 호군기 들어봤죠? 자, 그리고 우리 둘은 이제 서로 해금을 꺼내서 막 켜. 그러다가 실수 있으면 자, 돈 한 푼을 상대한테 준다? 그런데 거의 없어. 그런 경우가. 실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지. 완벽한 예술가들이야. 자, 그래서 내 해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군기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나만큼이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군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거는 제 자신이 내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지 않다라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내 음악을 나만큼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가 제일 중요해. 지금 너는 공을 이루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바로 거지 해금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소리 내는 건 쉽고 남들은 쉽게 알아주잖아. 근데 오히려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나는 진짜 3년 동안 굳은 살을 밝힐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 근데 그럼 뭐하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해도 못하는데 이걸 배우려 하니 그거 엄청난 어리석은 일 아니야? 진짜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만큼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거지. 그 뒤로 우추는 자, 모친이 세상을 뜬 뒤로 자,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이 해금 켤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자신의 일을 버렸어. 더 이상 세상에 영합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의지.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자, 어머니를 위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효자 맞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가.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하겠냐. 해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한마디로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과 안타까움 드러나면서요. 한마디로 나의 주제의식은요. 이거죠. 예술도 모르는 인간들. 쯧쯧쯧.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6분 테스트 진행할게. 자, 이번 작품은 예덕선생 전이라는 자, 고전소설과 할계 전이라는 고전 수필이 있어. 소설을 읽을 때하고 수필 읽을 때는 약간 그 독해 방법이 좀 달라야 돼.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 그걸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 어떤지 모르겠다. 일단 문제 한번 풀고 시작하자. 준비
시작!
자, 다 풀었지? 자, 6분 테스트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짧은 지문 구조, 자,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예덕선생전 갈 텐데, 예덕선생전은 너네들이 금방 본 것처럼 대화적 구성으로 돼 있다? 대화적 구성으로 돼 있는 지문을 읽는 방법은 무턱대고 사건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긴 말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럼 이 지문에서는 누구랑 대화했었어? 그렇지. 자목과 선귤자. 누구에 대해서? 그렇지. 아까 유춘전에서는 해금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엄행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이 엄행수는 어떤 사람이었어? 양반이었어? 아니지. 똥 푸는 사람이었잖아. 똥 푸니까 얼마나 더러운 직업이냐. 그래서 이 엄행수를 예덕선생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지롱. 여기서 얘는 바로 뭐냐면 더럽다라는 뜻이야. 더러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성격상 품성상 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귤자가 이 예덕선생을 엄청나게 칭송하는 거지롱.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누구였어? 자목이었지. 이름난 사대부 놔두고 왜 똥 푸는 사람하고 사귀어요? 선생님이 말한 그 벗을 사귀는 거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친구라는 거는 항상 중요하고 항상 늘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근데 왜 이런 똥 푸는 사람하고 사귀어요? 라고 이야기했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목이 이렇게 말하는 어떤 문제 제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자목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말을 통해서 인물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양반이면 이런 똥푼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이제 한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라든지 외양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신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선귤자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죠. 이해관계에 의해서 친구를 사귀면 오래 못 간다 이야 하면서 벗의 어떤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마음으로, 도의로, 덕으로 사귀어야지. 그래야 오래 가는 거지. 근데 이 엄행수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과 도의와 덕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엄행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덕선생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무, 실, 역, 행. 자, 예덕선생전에서 가장 키워드는 바로 이 무실역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굉장히 성실히 힘써서 행동하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 선귤자가 예덕선생의 행적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 너네들 어떻게 읽었어? 좋은 말만 다 했지. 굉장히 근면하지, 성실하지. 그 다음에 자기 분수 알지. 또 이제 뭐 정월 초하루 때는 옷을 또 깨끗이 차려입고 막 세배로 가잖아. 예의도 지킬 줄 알지. 그잖아? 그런 어떤 행적을 통해서 무실역행을 행하는 엄행수를 지금 먹어서 칭송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 외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는 내 말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냐? 이 자모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 맞지? 여기까지가 바로 예덕선생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괜찮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자, 이제는 할개전. 할개전에서 그 할개가 뭐냐면 눈먼 닭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 작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판서는 이제 소재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했는데 이 지문의 구조를 너네들이 좀 약간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닭이 눈멀었어. 그리고 이제 알을 품었어. 그러면 새끼를 기를 수 있을까 없을까? 뭘 기를 거라고 새끼를 기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 이런 걸 뭐라 하지? 통념이라 하지. 근데 이와 같은 어떤 통념과 반대로 이 할개는 새끼를 너무나 온전히 잘 기르고 있어. 무엇과 대비돼서? 일반 닭과 대비돼서. 일반 닭은 알을 품고 새끼를 낳고 나서 잘 먹이고 희생해서 그 다음에 잘 싸우고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 적들이 나타나면 용사처럼 막 새끼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막 발톱 손톱에 막 다 달아주도록 막 벌레 같은 거 막 병아리한테 먹인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결론은 뭐야? 새끼를 오히려 잃어. 눈먼 닭에 비해서 오히려 잃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거지, 그치? 근데 가만히 관찰해서 봤더니 눈먼 닭은 안 보이니까, 아예 안 보이니까 사람 가까이에 있어, 항상. 그리고 매살 조심조심해. 안 보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어. 양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알아서 자기 그 먹을 걸 찾으러 다닌단 말이야.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이 작품은 그냥 단순하게 이 눈먼 닭에 대한 관찰일지를 쓰려고 이 작품을 쓴 건 아니잖아. 이와 같은 눈먼 닭을 통해서 이걸 어디에? 인간에 적용시키는 거야. 인간이랑, 선생님도 이제 자식이 둘이 있듯이 인간이라는 것이 자식을 양육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호해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약간 독립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그지? 우리 이런 걸 뭐라 하니? 우리 이런 것을 유추라고 하는 거야. 유추적 방식.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한다. 예덕선생 전에서는 예덕선생의 인물됨을 통해서 모실역행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 굉장히 마음, 도리, 덕을 가지고 성실하게 힘써서 행동하는 거. 어민수가 그걸 이제 몸소 행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할계전에서는 바로 뭐? 단순하게 눈먼 닭에 대한 생태일지를 쓴 게 아니고 그런 눈먼 닭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할 수 있게끔. 너무 간단하지? 괜찮아. 뒤에 지문 분석도 있잖아. 지문 분석을 읽을 때는 화면을 보시면서 쭉 이해하듯이 읽어야 돼. 막 뭘 적으려고 하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한 장 넘겨보자. 자, 예덕선생전, 자, 지문 분석 들어갈게요. 자, 이 작품도 역시, 자, 대화적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 지문을 공부할 때는, 자, 인물의 말하기 방식과 그 말의 의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사건보다는. 아까 유춘전에서는 거지 해금소리하고 유춘 해금소리를 서로 비교 대조시켰잖아. 자, 이 작품에서는 엄행수라는 한 인물을 두고 선귤자와 그 다음에 자목이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를 자 명심하시고, 자, 왜 하필이면 선귤자가 남들이 다 무시하는 엄행수를 자 예덕선생이라고 칭송했는가? 제목에서 보면 이제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라는 것은 더럽고 미천한 똥 푸는 일을 하잖아. 그러나 덕이 있는. 자, 나중에 선귤자가 이 엄행수의 행적을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착하고 겸손하고 분수 알고 그리고 또 예의도 갖출 줄 알고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 자, 예덕선생이라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지문에서 보면 자 선귤자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대변인이자 실제 인물, 실존 인물, 자, 이동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선귤자가 예덕선생이라고, 자, 부르는, 자, 벗이 한 명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은 바로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자, 엄행수라는 거. 이것 보고, 자, 못마땅한 자목이 따져 묻습니다. 자, 옛날에 선생이 벗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자, 벗이라는 것은, 자, 살지 않는, 같이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 같이 하지 않는 형제와 같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름난 사대부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 미천한 막 일꾼, 겉모양만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죠. 덕을 칭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교분을 맺고 있으니,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떠날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이제 자목이 자기 스승을 지금 비판한 내용 나오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자, 엄행수의 겉모습, 겉모양, 똥을 그 치우는 어떤 직업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선귤자의 반응을 봐야 돼. 자, 보통, 자, 스승 같았으면, 감히 제자가 나한테 따져? 자, 화를 낼 법도 한데, 자, 여기서는, 자, 선귤자 웃으면서요. 자, 내가 너한테 벗사귀는 걸 말해줄게. 좀 앉아봐. 속담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굿 못한다고 했지. 자, 이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아주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들어봤지? 바로 그 속담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속담을 왜 끄집어냈을까요? 사람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 자, 그런데 그것을 남이 몰라주면 답답하지? 너네들도 그러지, 그지?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허물도 듣고 싶어해. 근데 만약에 그냥 항상 칭찬한 말만 하면 그게 아첨이 되겠지. 또 단점만 늘어놓으면 자, 그게 이제 흉보는 게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말할 때는 슬쩍 돌려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안 내잖아. 왜냐하면 자기 듣기 싫은 부분을 자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리고 장점은 슬쩍 은근히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진심 감동하지. 왜 인간심리라는 게 그러잖아. 아무리 야, 내 단점에 대해서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막상 들으면 이제 기분 나빠. 그리고 아무리 빈말이라도 자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진심이 없는 뜬구름 같은 말
하는 거. 자, 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면 당연히 기뻐하면서 자신을 알아준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진심이 없는 뜬구름 같은 말이라는 거지.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지만 이렇게 묻는 것은 야 이렇게 벗을 사귀어야 좋지 않냐?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밑에 있는 자목이 이렇게 뒷걸음 치면서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시정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을 나한테 가르치려 하는군요! 라고 말했지.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선교유자가 말하는 이 벗의 사귐은 그냥 일반적인 벗의 사귐이 아니고 굉장히 세속적인, 다른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영혼 없는 뜬구름 같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교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목은 또 그 말을 좀 듣기 싫었나 봐. 그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정작 선교유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 파악은 하지 못한 거잖아. 자, 그래서 선교유자가 말합니다. 아, 네가 부끄러웠던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란 건 뭐?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시정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우 관계. 자, 그렇다면 이제 선교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 맞아.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곤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귄다라는 거는 도움을 청하면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귀찮잖아. 그죠? 도와주면 친해지게 되는 거고, 고맙잖아.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이 어렵대요. 진정한 훌륭한 사귐은 별표입니다. 다만, 마음으로, 덕으로, 의리로, 도의로 사귀는 거래. 알겠죠? 그죠? 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엄행수를 사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마음으로, 도의로,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귀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관계가 아니고. 왜? 그 이유가 뭘까? 엄행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고 싶어 하는데,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엄행수의 근면한 모습이 나오고요. 자, 이와 같은 어떤 근면, 성실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예찬한다고 해서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헐뜯는다고 해서 욕도 하지 않는 굉장히 안분지족, 자기 분수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쓰면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고 니네들이 아마 읽다 보면 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안분지족하는 근면성실한 엄행수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이쪽 부분은요. 넓은 소매를 입으면 익숙하지 않아서 새 옷을 입으면 더러워질까봐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엄행수의 모습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일만 하는 건 아니야. 해마다 때가 되면 정월 초하루에 자, 의관을 잘 갖춰서 이때는 이제 옷을 잘 갖춰 입네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자, 그리고 나서 세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헌옷으로 갈아입고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엄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똥 푸는 일 하잖아. 새 속에 숨어 사는 대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작가가 선귤자가 엄행수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된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그가 먹고 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워. 똥 푼다 해서 더럽고 냄새 나는 게 아니고 향기로워. 의리를 지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지극히 높아. 그에게 비록 자, 이프 가정이죠. 만종의 녹. 아무리 훌륭한 벼슬을 준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다 알만해. 왜? 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아무리 높은 녹봉을 받고 높은 벼슬에 오른다 하더라도 얘는 절대 약간 부정부패나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가끔 먹고 사는 일이 아주 힘들 때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게 없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마 조금만 더 확대돼 가면 얘는 성인이 될걸? 엄행수와 비교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는 거의 없어. 그렇다고 너는 잘났냐? 너는 깨끗하냐? 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모셔. 그래서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덕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까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짧게, 할개전 갈게요. 자, 할개전은, 여기서 할개가 바로 눈먼 암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이 아니고 고전 수필이야. 수필을 읽는 방법은요, 사건이나 인물 심리를 파악하기보다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제의식을 어떤 서술상의 방식을 활용해서 전개시켰는가.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야. 자, 어떤 서술 방식이냐면요. 우리의 이제 그 중심 소재인
이 눈먼 암탉을 여기까지는 자, 일반적인 통념을 소개했고요. 아무도 자, 이 눈먼 암탉이 새끼를 기를 수 없다라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그것과 다른 어떤 결과 얼마 후 살펴보니까 오히려 잘 자라고 있었고 어쩐 일인가 하면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좀 더 주제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어미 닭이 자, 양육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눈먼 닭이 양육하는 방식을 대조 대비시켰죠. 일반적인 어미 닭은 흔히들 자, 새끼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잘 먹이고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하잖아. 건강해야 되고 사나워야 되고 벌레 찾느라고 쉴 틈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 맹적을 만나면 용사처럼 아주 용감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눈먼 닭은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야. 안 보이니까 사람 가까이에서만 있고 모든 행동을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병아리들이 저희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먹고 자라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 원래 병아리를 기르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이 작은 생선? 큰 생선을 삶아도 살이 잘 부스러지는데 작은 생선 삶아봐라. 얼마나 살이 더 잘 부스러지겠어. 그만큼 조심조심 하면서 교란시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교란시키는 것이 가장 금기다라는 것은 교란시키지 않게끔 하면서 양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눈먼 닭이 원래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으나 의외로 방법이 적중했네요. 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납니다. 사물을 양성하는 방도라는 거는, 그냥 한갓, 젖먹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먹인다고 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제공만 한다 해서 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통솔은 하되, 각자 제각각 잘 살 수 있게끔 이루도록 해야 돼. 잘 인솔은 하되, 잃어버리지 않는 것 뿐이야. 따라서 이게 바로 이제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 병아리 기르는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자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유추라고 하는 거야. 유추. 유추라는 건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아리에 빗대서 인간의 어떤 양육 방식, 과연 어떤 그 양육 태도가 가장 올바른 양육 방식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할개전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아주 짧게, 총 3편의 작품 배웠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자, 시간 난주 고전소설 별 3개짜리 작품만 하고 있어. 군더더기 다 빼고, 나올 만한 가능성 있는 것들, 이런데도 안 할래? 자, 반드시 하자. 자, 복습 철저히 하십시오. 자,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